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사법부의 대표로서 통렬히 반성하고 오늘 오전 한 70대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보시는 것처럼 화염병을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법부의 상징인 대법원장을 상대로 테러에 가까운 행위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 만큼 법조계는 지금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유종 기자. 자, 어떻게 된 일인지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지금 화면으로는 대법원 청사가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저기 그 뿌연 연기가 나고 있는데 저 장면은 저 깜빡이가 그 깜빡거리는 저 차량이 대법원장의 관용차입니다. 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사건을 보면 저렇게 남성이 달려들면서 인화성 물질 저것을 불에 붙여서 던지는 모습이 발견이 됩니다. 저 불은요 다행히도 그 차량에 크게 옮겨 타지는 않았습니다. 뒷좌석에 있는 타이어에 약간 그 불이 붙기는 했지만 그게 전체 차량으로 이어지지도 않고 내부가 타지도 않아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 70대 남자는요, 그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인데 친환경 인증과 관련해서 인증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서 1심, 2심, 3심 모두 패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 대법원 앞에서 저렇게 서너 달 농성을 벌이다 대법원장 차량에 저런 테러와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겁니다. 네. 자, 현직 판사를 상대로 한 테러.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인데, 자, 이 70대 남성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화염병 왜 던지셨어요? 네, 권리 찾기위해서. 네. 권리 찾기위해서. 김명수 원장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으셨어요? 화염병 미리 집에서 준비해 오셨던 거예요? 지금 화염병 뭐 던지신 이유가 있으세요? 말씀해 주세요. 지금 화염병 왜 던지셨어요? 소송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 계세요? 조수진 부장, 네. 이 원래 이 앞에서 본인의 불만 때문에 시위를 하던 사람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10월 4일부터는 대법원 건너편 인도에서 노숙 시위를 벌였고요. 네.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 이러면서 퇴근하는 대법원장 승용차에 뛰어든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16일에 상고심, 이 상고심까지도 전부 다 친환경 농장 인증 갱신을 불허한다. 네. 이거는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결이 되자.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는 대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농장을 운영하던 사람이었는데 네. 2017년도에 갑자기 중단이 되니까 그거에 불만을 품고 네. 그러니까 정부를 상대로 네. 친환경 인증 갱신이 안 돼가지고 손해를 봤으니 네. 국가가 1억 원을 배상해달라. 아하. 이런 청구 소송을 냈는데 1, 2, 3심에서 모두 이거는 이유가 없다고 기각을 당한 겁니다. 네. 그러자 이런 노숙 시위도 벌였고요. 또 지난 16일부터는 대법원장 습격을 계획했다. 아하. 그러니까 꾸준히 준비를 계획범죄였군요. 해왔다. 네, 그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김광선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이번 대법원장 습격 사건, 최근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이 법조계에 특히 사법부의 위상이 많이 추락했잖아요.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70대 노인 저 사람의 생각은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화염병 테러가 일어났을 때 이제 속보를 봤거든요. 그래서 저건 사법농단과 좀 상당히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분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제 석연치 않게 억울하게 그 축산물 농과 관련된 돼지 축산과 관련해서 환경 인증 갱신이 안 된 거잖아요. 1심, 2심, 3심 패소했단 말이에요. 근데 스스로는 이것이 나는 반드시 갱신이 돼야 할 것인데 안 된 걸 보니까 이 법원이 뭐 그야말로 썩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 앞에서 3개월 동안 1인 시위 했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네. 근데 그 앞에 1인 시위 하다 보니까 대법원장이 들어가는 시간을 다 하는 거죠. 아하.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행동을 취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인데 사실 저희는 뭐 변호사니까 법원 자주 드나들잖아요. 대법원 건너편, 대법원 앞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정면 이런 데는요. 항상 1인 시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단체로 와서 프랭카드 걸고 거기서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론 억울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법농단이라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면서 네. 그 사람들은 다 내가 농단을 당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 행동의 어떤 테러로 이거 변모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조수진 부장. 네. 이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 지금 검찰 수사까지 벌어지고 있고요. 네. 또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재판 거래가 있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이 자행됐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장은요 많은 법관들이 지적을 해왔습니다. 대법원장이 이렇게 말하면 누가 법관이 공정하게 나를 판결했을까? 누가 생각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 내부에서 터질 게 터졌다 이런 네.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네. 자, 게다가 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 탄핵과 관련해서 또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침묵을 지키던 김명수 대법원장, 오늘 대법원이 동료 판사를 향해서 탄핵한 것, 이거에 또 제동을 거는 입장을 대법원이 또 밝혔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번에 법관 대표자 회의 때 판사 탄핵에 대해서 이제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판사 대표자 회의가 대법원장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과연 그러면 대법원이 어떻게 국회에 전달하느냐가 논란이 됐었는데, 사실 이제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전혀 법적인 효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미 뭐 정당에서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미 탄핵을 한다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대법원장 입장 자체가 지금 전혀 소용이 없는 상황이죠. 그런 걸 보면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하나도 지금 해결되는 거 없이 오히려 법원 내부의 갈등만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뭔가 떳떳하게 해결되는 거 없이 또 저런 입장을 뒤늦게 지금 냈어요. 근데 저런 입장 뒤늦게 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대법원의 입장은 아무런 이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 본다면 지금의 이 문제는 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더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어떤 결정 자체가 늦어지고 미적거려지면서 또 이렇게 오늘 좀 테러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서 사법부가 또 한 차례 순환을 겪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사건을 보면 저렇게 남성이 달려들면서 인화성 물질 저것을 불에 붙여서 던지는 모습이 발견이 됩니다. 저 불은요 다행히도 그 차량에 크게 옮겨 타지는 않았습니다. 뒷좌석에 있는 타이어에 약간 그 불이 붙기는 했지만 그게 전체 차량으로 이어지지도 않고 내부가 타지도 않아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 70대 남자는요 그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인데 친환경 인증과 관련해서 인증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서 1심, 2심, 3심 모두 패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 대법원 앞에서 저렇게 서너 달 농성을 벌이다 대법원장 차량에 저런 테러와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겁니다. 네. 자, 현직 판사를 상대로 한 테러,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인데, 자, 이 70대 남성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화염병 왜 던지셨어요? 네, 권리 찾기에서. 네. 권리 찾기에서. 김명수 원장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으셨어요? 화염병 미리 집에서 준비해 오셨던 거예요? 혹시 화염병 뭐 던지신 이유가 있으세요? 말씀해주세요. 하지 마, 지금. 화염병 왜 던지셨어요? 소송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 계세요? 조수진 부장, 네. 원래 이 앞에서 본인의 불만 때문에 시위를 하던 사람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10월 4일부터는 대법원 건너편 인도에서 노숙 시위를 벌였고요. 네.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 이러면서 퇴근하는 대법원장 승용차에 뛰어든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16일에 상고심, 이 상고심까지도 전부 다 친환경 농장 인증 갱신을 불허한다. 네. 이거는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결이 되자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는 대해서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농장을 운영하던 사람이었는데 네. 2017년도에 갑자기 중단이 됐고요. 되니까 그거에 불만을 품고 네. 그러니까 정부를 상대로 네. 친환경 인증 갱신이 안 돼가지고 손해를 봤으니 네. 국가가 1억 원을 배상해달라 아하. 이런 청구 소송을 냈는데 1, 2, 3심에서 모두 이거는 이유가 없다고 기각을 당한 겁니다. 네. 그러자 이런 노숙 시위도 벌였고요. 또 지난 16일부터는 대법원장 습격을 계획했다. 아하. 그러니까 꾸준히 준비를 계획범죄였군요. 해왔다. 네.
그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김광선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이번 대법원장 습격 사건, 최근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이 법조계에 특히 사법부의 위상이 많이 추락했잖아요.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70대 노인 저 사람의 생각은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화염병 테러가 일어났을 때 이제 속보를 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건 사법농단과 좀 상당히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분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제 석연치 않게 억울하게 그 축산물 농과 관련된 돼지 축산과 관련해서 이제 환경 인증 갱신이 안 된 거잖아요. 1심, 2심, 3심 패소했단 말이에요. 근데 스스로는 이것이 나는 반드시 갱신이 돼야 할 것인데 안 된 걸 보니까 이 법원이 뭐 그야말로 썩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 앞에서 3개월 동안 1인 시위 했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네. 근데 그 앞에 1인 시위 하다 보니까 대법원장이 들어가는 시간을 다 하는 거죠. 아하.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행동을 취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행위를 한 것인데, 사실 저희가 이제 저희는 뭐 변호사니까 법원 자주 휘날리잖아요. 대법원 건너편, 대법원 앞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정면 이런 데는요, 항상 1인 시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단체로 와서 프랜카드 걸고, 거기서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론 억울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법농단이라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면서 네. 그 사람들은 다 내가 농단을 당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 행동의 어떤 테러로 이거 변모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조수진 부장. 네. 이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 지금 검찰 수사까지 벌어지고 있고요. 네. 또 김명수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재판 거래가 있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이 자행됐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장은요, 많은 법관들이 지적을 해왔습니다. 대법원장이 이렇게 말하면 누가 법관이 공정하게 나를 판결했을까? 누가 생각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 내부에서 터질 게 터졌다 이런 네.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네. 자, 게다가 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 탄핵과 관련해서 또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침묵을 지키던 김명수 대법원장, 오늘 대법원이 동료 판사를 향해서 탄핵한 것, 이거에 또 제동을 거는 입장을 대법원이 또 밝혔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번에 법관 대표자 회의 때 판사 탄핵에 대해서 이제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판사 대표자 회의가 대법원장 자문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과연 그러면 대법원이 어떻게 국회에 전달하느냐가 논란이 됐었는데, 사실 이제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전혀 법적인 효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미 뭐 정당에서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미 탄핵을 한다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대법원장 입장 자체가 지금 전혀 소용이 없는 상황이죠. 그런 걸 보면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하나도 지금 해결되는 거 없이 오히려 법원 내부의 갈등만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뭔가 떳떳하게 해결되는 거 없이 또 저런 입장을 뒤늦게 지금 냈어요. 근데 저런 입장 뒤늦게 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대법원의 입장은 아무런 이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 본다면 지금의 이 문제는 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더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어떤 결정 자체가 늦어지고 미적거려지면서 또 이렇게 오늘 좀 테러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서 사법부가 또 한 차례 순환을 겪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